네, 안녕하세요.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미국 주식 소개해드리는 시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오늘은 월요일이죠. 월요일이면 항상 돌아오던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증시 안에서 수익률이 높았던 기업들 좀 보려고 하고요. 사실 우리나라 증시도 비슷하긴 한데 미국 증시는 더 그렇습니다.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중소형주 딴에서의 어떤 좀 흐름들 그리고 시세 이런 것들이 더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거의 개별주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떤 종목들이 좀 실적이든 성장성이든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든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에요. 그래서 지금도 실적 발표 시즌인데 진행 중인데 이 안에서 실적을 좀 잘 내놓고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결과를 내놓은 그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애플로빈이라는 종목 볼 거고요. 애플로빈은 몇 달 된 것 같아요.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애플로빈 상당히 많이 좀 거론을 좀 해왔고 많이 언급을 드려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주가상의 상승도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에어비앤비, 세 번째는 A2월 라이프 스타일 홀딩스라는 기업인데 이건 중국 기업입니다. ADR로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고 요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가지고 왔어요. ADR이긴 하지만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워너뮤직그룹, 그리고 다섯 번째는 테피스트리라는 5개 기업 좀 가지고 왔습니다. 보시다시피 지금 분기별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상승세를 잘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. 일단 애플로빈 먼저 보자면 어마어마하죠. 54달러에서 작년 초반까지 딱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54달러였었는데 지금 510달러 구간입니다. 이번에는 525달러까지 최고가 좀 기록을 했는데 10배 넘게 상승이 나온 거죠. 10배 가깝게 상승이 나온 거고 거의 1년 만에.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도가 높았던 기업이고 그동안에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까에 대한 어떤 시장의 고평가 논란도 없잖아 있었는데 이번에 실적을 또 긍정적으로 내놓으면서 그런 우려들을 한 번에 좀 잠식시켜주는 잠재워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애플로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 개발자 그리고 광고주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워낙에 너무 많이 다뤄왔던 기업 중에 하나여가지고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이거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그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. AI 소프트웨어, AI를 좀 접목시켜서 최근에는 AI 소프트웨어 기업 하면은 AI를 접목을 시켜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비용을 좀 많이 줄이고 효율화를 시킨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.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가장 큰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앱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애플로빈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알고리즘이 있습니다. 그 AXON이라는 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는데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광고 매칭 시스템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 플랫폼인 앱 디스커버리가 가장 좀 매출의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맥스라고 해가지고 실시간 경쟁 입찰을 통해서 광고 수익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앱 개발자들한테 광고라던가 수익화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성과들을 실제로 내고 있고 AI를 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접목을 시킨 기업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실적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고 그걸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엠러빈이 속한 이 소프트웨어랑 서비스 사업, 이 산업 자체가 앞으로 전망이 좀 나왔는데 향후 연평균 18.4%의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고요. 27년에는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의 51.2%를 차지할 걸로, 그러니까 과점을 할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이런 전망치도 나왔습니다.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애플로빈한테는 긍정적인 내용이죠. 앞으로의 성장성이 이만큼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.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이 속한 산업이 정체돼 있으면은 결국에는
점유율 싸움이거든요. 그래서 다른 경쟁사들이랑 비교해가지고 경쟁을 해서 얼만큼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. 근데 이 경쟁도 경쟁이지만 전체적인 산업의 파이가 커지고 이게 고성장한다, 두 자릿수 이상의 어떤 고성장을 이뤄낸다라고 하면은 경쟁을 하더라도 어쨌든 더 크게 커질 수 있을 만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 사업도 하고 있었는데 이 모바일 게임 사업을 매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비상장 기업에 9억 달러로 매각을 했고요. 현금이랑 주식 거래로 매각을 했어요. 이렇게 9억 달러로 매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현금 창출이 좀 되는 거고, 그러면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새로운 R&D든 뭐든 연구 개발이라던가 이런 쪽에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현금 흐름이 또 창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모바일 게임 사업이 사실 그렇게 크게 이 애플로빈이라는 기업한테 주목받는 사업부는 아니었어요.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건 소프트웨어 플랫폼, 요게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모바일 게임을 아예 좀 접으면서 이쪽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어떤 기업의 방향성을 보여준 거죠. 그리고 광고 부문 매출이 지금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한 걸 보니까 73%나 증가를 했습니다. YOY 기준으로 했을 때. 그래서 4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이번에 갭상승으로 떠서 단숨에 10배까지 510달러까지 상승이 나왔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보시면은 뭐 애플로빈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계속 좀 시세가 나왔다가 좀 옆으로 기었다가, 그리고 실적 발표 때 실적 보면서 또 갭상승 나왔다가,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어서 애플로빈 같은 경우에도 뭐 단기적으로는 시세의 연속성을 조금 더 끌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그렇게 지금부터 뭐 일직선상으로 갑자기 쭉 시세가 나올 거라던가 이런 기대감보다는 좀 길게 봤을 때 어떤 기대감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뭐 음봉이라도 만들었을 때, 네, 그럴 때 좀 길게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투자 관점에선 좋지 않을까,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보시다시피 매출 구조가 뭐 어플이랑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대부분 다 구성이 돼 있는 기업이고요. 뭐 연간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 증가율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, 20% 이상씩 좀 늘어나고 있고, 순이익 증가율도 30%, 40%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시현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상으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인데, 에어비앤비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특히 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국내에서도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.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아시지 않을까,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숙박 공유 플랫폼입니다. 본인이 뭐 사는 집도 이런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공간을 대여해주는, 네, 그런 플랫폼인 거죠. 올리면은 그거를 보고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그거를 뭐 결제를 해가지고 와서 그 공간을 이용을 하고, 네, 이런 식의 사업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시장을 뭐 선도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데,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숙박 공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양면 시장 플랫폼이어서 호스트랑 게스트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, 그러면서 수수료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.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는 예약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3에서 5% 정도 되고요. 게스트 서비스 수수료는 0에서 20%까지 상당히 좀 밴드 자체는 좀 넓은, 네,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올해 2025년도의 전망치를 좀 보니까 평균 숙박률이 54에서 55% 정도 될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대요. 그래서 점유율이 안정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이거는 긍정적인 내용이죠. 그리고 매출,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매출이 24억 8천 달러로 나왔고요. YOY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% 증가를 했습니다. 컨센도 상회를 했고 EPS도 예상치를 다 상회하는, 그 4분기 총 예약액 마찬가지로 컨센을 상회하는, 네, 그런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번에 주가의 상승에 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. 그리고 앞으로 올해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내놓으면서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출이나 뭐 이익단에서의 성장세도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에 이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여러 뭐 HSBC라던가 뭐 골드만삭스라던가 이런 쪽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들, 목표 주가 상향이라던가 그리고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세 번째는 A2R 라이프 스타일 홀딩스인데 이것도 이전에 한번 다뤘던 기업 중에 하나기는 해요. 보시다시피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우상향하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죠. 중국의 호텔 기업, 호텔 체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영업을 중국에서만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그냥 완전 중국 기업이고 거의 소비자들도 뭐 관광객 일 수도 있겠지만 중국 소비자들이 대부분인 그런 기업이에요. 근데 요거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는데 일단 뭐 사업 구조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좀 특이합니다. 그래서 뭐 테마 호텔도 많이 운영을 하는데 뭐 음악 테마 그리고 농구 테마 뭐 문학 테마 이렇게 좀 테마를 세분화 시켜가지고 차별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 호텔 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호텔 관리 서비스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맹점이 되게 많잖아요. 2023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거의 200개 가까운 도시에서 1,200개가 넘는 호텔을 운영을 한대요. 그래서 가맹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가맹점 쪽으로 뭐 본사에서 인력이라던가 뭐 시스템, 공급망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서비스 매출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출의 38%가 이런 수수료에서 나오고요. 나머지 뭐 62% 정도는 그 객실 요금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객실 요금을 좀 보니까 뭐 객실 요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실 점유율을 좀 보니까 81.2%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작년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객실 점유율이 81.2%인데 이게 뭐 높은 수준이냐라고 한다면 꽤 높은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좀 평균 수치라고 해야 될까요? 호텔의 평균 점유율 수치를 보면은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63% 정도 되거든요. 이건 미국 기준이긴 한데 비슷하긴 합니다. 네, 어쨌든 미국 평균 객실 점유율이 63.4%고 이게 2022년이니까 코로나 때잖아요. 그래서 낮은 수준이긴 해요. 63%는. 근데 코로나 전에 기준으로 한 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66%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한 60% 정도 때 많이 높으면 한 70% 정도까지 사이가 일반적인 평균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A2R 라이프 스타일 홀딩스의 호텔 같은 경우에는 객실 점유율이 80%가 넘어가는 거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죠. 네, 그리고 부채 비율도 177.6%로 이제 업계 평균이 120에서 130% 정도 되는데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. 이건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자주 거론되고 있는 거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ETF를 좀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.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중국 내부의 어떤 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형성이 되고 있고 중국 시장 지금 너무 좋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ETF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이번 3월에 또 양회가 있잖아요. 그래서 양회를 통해서 뭐 부양책이 공격적으로 좀 제시가 된다던가 이러면은 좀 내수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뭐 매출 성장이나 순이익 증가율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YOY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뭐 EP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지금 매출이나 뭐 순이익, 영업이익 이쪽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어떤 마진을 좀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뭐 스트롱 바이 여기가 거의 대부분의 어떤 투자 의견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,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워너뮤직 그룹이라는 기업인데 워너뮤직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. 음악이랑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.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와 레이블을 보유하고 음악 레코딩이나 뭐 출판 관련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전반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. 지금 이번에 그 주가가 상당히 좋잖아요. 이전에 매물대를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실적이 나름 괜찮게 나왔어요. 근데 그 실적을 견인했던 원인은 스트리밍이었습니다. 스트리밍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이 매출의 어떤 좀 그 성과를 냈고요. 그리고 아티스트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위해서 지금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디테일하게 얘기 드릴게요. 올해 매출 그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매출 연간 한 3.2% 정도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. 근데 요거는 좀 기존에 지난 5년 평균 성장이 한 8%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된 흐름이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 매출단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실적이 그래도 괜찮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매출은 오히려 줄었어요. YOY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대비해서 매출은 축소가 됐는데 순이익이 오히려 25% 늘었습니다. 요거는 어느 정도 비용을 좀 효율화가
진행이 되고 있고 이 효율화 시도가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. 네, 그래서 매출단에서 당연히 외형 확장 일어나가면서 순이익에서도 영업이익에서도 같이 좀 늘어나면 가장 베스트인 시나리오지만 이게 전체적인 매출의 규모가 좀 제한된 상황에서 이 효율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서 매출 단에서 외형 확장만 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크게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시장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현금 흐름이 13% YOY 기준으로 좀 늘었습니다. 이번에 성장을 하게 된 거는 뮤직 퍼블리싱, 스트리밍 수익이 좀 증가하면서 YOY 기준으로 6%대 늘었고요. 레코드 부문 쪽에서는 조금 감소했는데 이 스트리밍 매출이 이 감소한 매출 부분을 상쇄시켰다라는 게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. 스포티파이랑 단연간의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스포티파이를 많이들 안 쓰기는 하는데 해외에서는 엄청 쓰더라고요. 미국에서 특히. 네, 그래서 이 스포티파이랑 단연간의 계약을 체결을 했고 오디오맥하고 라이선싱 확대로 기술을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템포 뮤직 인베스트먼트라는 엔터 회사 있습니다. 이거를 인수하면서 아티스트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하고 있다. 데리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좀 많이 확보를 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 성장으로 월간 활성 사용자가 이제 6억 명 돌파할 걸로 올해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했고요. 그리고 상위 1% 아티스트 기여도가 80%에서 75%로 조정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이것도 긍정적이죠. 왜냐면은 상위 1% 아티스트의 기여도가 80%라는 건 거의 대부분이란 얘기잖아요. 그래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 상위 1% 아티스트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고 있고 이 수익이 나는 그 아티스트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AI 기반의 음원 분석 기술을 도입을 해서 마케팅 효율성도 30% 개선하겠다라고 목표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. 최근에 기업들 다 이런 것 같아요. AI 접목을 시켜가지고 비용을 얼마나 더 효율화시킬 수 있고 얼마나 기업 구조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. 이게 기업의 어떤 주가의 향방을 가르는 그런 좀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워너뮤직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신규로 뭐 로제라던가 그리고 두아리파나 이런 그 가수들 컴백에 맞춰가지고 그 성과에 따라서 좀 주가의 향방도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한 이제 아티스트들도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테피스트리, 마지막으로 테피스트리라는 기업인데 주가가 상당히 좋죠.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테피스트리는 이제 소비재 기업이고 다국적 패션 기업입니다. 대표적으로 코치라는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뭐 케이트 스페이드나 스튜어트 와이츠먼 뭐 이런 브랜드들 보유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스튜어트 와이츠먼은 이제 신발 파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가 인지도가 제일 높은 거는 코치죠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치가 이 테피스트리 매출의 78%를 기여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78%가 코치에서 난다는 얘기고 코치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나머지 뭐 케이트가 16%, 스튜어트 와이츠먼이 한 6% 정도 되는데 지금 성과를 봤을 때는 코치가 이번에 굉장히 좀 좋은 성장을 보였다고 해요. 지금 미국의 젠지 세대들 있죠. 젠지들한테 좀 젊은 세대들 공략을 잘 해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코치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영향으로 젠지랑 밀레니얼 이 세대의 비중이 54%로 많이 높아진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매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젠지를 타깃으로 성과가 잘 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온라인 매출 비중이 27%를 달성을 했고요.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% 정도 늘어난 수준이라고 해요.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야 어쨌든 좀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효율화가 진행이 되는 거고 오프라인 매출이 너무 높으면 그것도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거든요. 그래서 좀 이 판매 채널이 다양화되는 게 좋은 거고 온라인 채널이 특히 좀 확장이 되는 게 좋은 건데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좀 리스크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치에 대한 브랜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. 근데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
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78%였었는데 작년 매출 기준으로 코치에 대한 의존도가 78%였었는데 올해는 82%까지 더 늘어날 것 같아요. 근데 그 원인은 케이트라던가 스튜어트, 와이츠먼 이런 다른 브랜드들이 지금 뭐 코치만큼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판매가 별로 잘 안 돼요. 케이트도 매출 감소 한 10% 정도 될 것 같고 스튜어트 같은 경우에도 15% 매출이 좀 줄어들면서 부진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코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. 테피스트리는 이 코치 말고 다른 브랜드를 좀 성장시키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주가상으로는 더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테피스트리의 어떤 좀 전략적인 선택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전체적인 소비가 좀 많이 올라오거나 그러면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코치가 지금 너무 장사가 잘 되고 있어서 올해도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매출이 YOY 기준으로 3% 정도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꾸준히 성장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올해 말고 내년에는 뭐 매출도 늘어날 거고 순이익도 두 자릿수로 꽤나 큰 폭으로 늘어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EPS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테피스트리라는 기업까지 참고를 했고 요즘에 룰루레몬이나 이런 소비재 기업들에 대한 어떤 평가도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, 그래서 이 중국이 살아나서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도 살아나고 소비가 좀 전체적으로 증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소비재 기업들도 충분히 과거의 어떤 좀 부진을 딛고 올라오는 모습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건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, 오늘 5개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